골다공증이 심각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 내분비내과를 전공하고 있는 이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골다공증의 오해와 진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심각하지 않다고요?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이 난 병으로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뼈가 부러지면 그냥 뚝 고치면 되지 싶지만 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 골절로 인해서 저희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엉치에 있는 다리뼈가 부러졌을 경우에 1년 내에 사망하실 확률이 2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대퇴부 골절 1년 내에 15.4%가 실제 사망하셨고요. 또 척추에는 저희가 압박이 되는 것이 골절인데 압박 골절이 온 것은 그냥 끙 하고 넘어가면 되는 줄 아시지만 1년 내로 5.4%의 치명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성 골절은 심각한 병입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더 나쁘다고요? 턱뼈가 괴사된다든지 다리뼈가 더 부러진다는 악성 루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20년간 써왔던 약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다소 긴 이름의 약제가 있습니다. 이 약제는 아주 강력하게 뼈가 녹는 것을 막아줌으로 해서 저희의 골절의 확률을 낮춰주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간 투약했을 때는 턱뼈 괴사, 대퇴의 긴 부분에 생기는 골절, 이런 두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골절을 줄이는 혜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빈도입니다. 턱뼈 괴사는 4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준비 없이 발치했을 때 10,000명 중에 4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 4명도 아무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스테로이드 약제, 치주염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약제를 쓰고 계실 때 이를 뽑아야 될 때는 2달 전에 중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발치를 한 다음에 2달을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겁내는 문제는 대퇴부의 경부, 목 쪽이 아니라 대퇴부의 긴 부분에서 저희가 약제를 오래 씀으로써 두꺼워져 가지고 뚝 부러지는 비정형 골절이 있습니다. 그 골절 같은 경우도 아무나 부러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또한 4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써서 3년 동안 1,000명을 투약했을 때 저희가 100건의 골절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0.1명에서 비정형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득과 실을 생각해보면 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골절의 위험이 큰 분들은 약을 현명하게 써서 골절을 막는 것이 실보다 득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칼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칼슘이 특히 심장에 나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칼슘을 과다하게 투약했을 경우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북미, 유럽과는 칼슘의 섭취량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북미에서는 아침에도 시리얼에 우유 먹고 치즈, 여러 가지 모든 게 우유로 베이스된 음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0mg 이상의 칼슘을 이미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0년이 넘게 매해 검사를 해봐도 하루에 500mg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칼슘 섭취가 너무 낮은 게 문제인 나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게 문제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칼슘의 섭취가 낮으면 뼈가 물러지는 게 문제일 것이고요. 칼슘 섭취량이 너무 많으면 소변에 칼슘이 많아지면서 신결석이나 요로결석이 많아지는 두 가지 다른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칼슘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없고요. 칼슘은 저희가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며 일일 칼슘 섭취량은 700mg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여자의 병이라고요?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50세 전후에 폐경이 되면서 골다공증이 좀 더 빠르게 자주 오는 것은 맞지만요. 실제 남성분들도 골다공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골다공증 자체는 분명 여성들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밀도를 재보면 아주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가 하면 정상이 있겠죠? 그 사이에 있는 골감소증, 골다공증보다 구멍은 조금 덜 났지만 실제 저희가 많은 골절은 이 골감소증에서 옵니다. 그 골감소증은 남녀 공이 50세 이상에서 거의 근 50%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남성분들도 50세 이상에서 뼈가 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70세 이상의 남성 어르신들은 골다공증이 있고
골절을 겪게 될 경우에 5분 중에 1분이 1년 내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성들보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좀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남자인데 골밀도가 낮을 때에는 여성분들과 달리 골수의 병이라든지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2차적인 요인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검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어른들만의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사실은 폐경이 안 된 젊은 여성들, 남성들에서도 골밀도가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몸이 말랐거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생식 기능이 빨리 떨어졌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뼈 건강이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골밀도를 찍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아주 인기이기 때문에 본인 몸은 살피지 못하고 모유 수유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다가 척추에 압박 골절이 여러 개 와서 오는 임신과 수유와 관련된 골다공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유를 하시다가 등에 아주 급격한 통증이 오시면 이 부분을 의심해 봐야 되니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뼈 건강은 근육 건강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중풍이 오셨다거나 사고로 인해서 계속 누워 계시는 분들은 아주 깡마르시는 거를 관찰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깡마른다는 것은 근육이 다 녹는다는 얘기고요. 근육이 얇아지면 뼈는 자동으로 같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뼈를 지키고 싶으시면 근육 건강을 같이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뼈에 구멍이 많이 나는 것을 막는 약제들을 주로 써왔고 골절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급급하게 치료하는 따라가는 치료였다면 이제는 뼈를 새로 만들어주는 골 형성 촉진제의 새로운 약제들이 나옴으로 해서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골다공증 약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맞게 뼈를 빌드업하고 더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그런 골다공증 치료제를 쓰는 순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매우 낮은 골다공증 환자이시거나 골절을 겪으셨다면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서 잘 치료받으셔서 그 어둠의 세계에서 꼭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렸습니다.